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두 번째, 다른 사건까지 다 합하면 여섯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현장 그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시 반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조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건 조금 전에 아마 수원지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있고요. 백혜련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1시 10분쯤, 5분 전 수원지검 앞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20분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출석해서 한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검찰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오라라고 소환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오게 된 경위. 일단 이제 대북 송금의 본질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에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방북 비용으로 300만을 줬다는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번 조사할 때 사실 실질적 조사는 한 8시간 좀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제 500만 불을 조사하고 이제 300만 불을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사는 거의 500만 불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기 어렵다. 그래서 원래는 5시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결국 6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조사 자체가 이제 완결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또 말이 달라요. 네. 검찰은 조사를 하면 서면으로 대답한다고 하고 거의 뭐 대답을 잘 안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은 뭐 성실히 답변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12일 날 출석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먼저 요구한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한 거냐. 네. 검찰의 입장은 오늘은 5시까지만 조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5시까지만 조사하고 12일 날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12일 날 조사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태도가 완전 다릅니다. 말이 다르는데 일단은 뭐 그날 조사 자체는 한 250쪽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한 100쪽 분량 정도밖에 조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가 사실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날 조사를 끝내지 못했으면 다음에 조사가 예정돼 있으면 그럼 다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때 조서 열람을 하고 서명 날인할 것을 할 것인지.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조사를 네네. 모두 마무리한 뒤에? 그렇죠, 그렇죠. 왜냐 오늘 조사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이 서로 의견 일치가 되면.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다음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서 열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시간 40분 동안 열람을 하다가 이 내용은 우리가 진술한 내용과 맞지 않다 하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명 날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날 조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전혀 종이작에 불과한 거죠. 예. 그 서명 날인을 안 한 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사받는 입장에서 내가 얘기한 게 그대로 반영이 안 됐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다 요구하죠.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는 컴퓨터 가지고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조사를 한 다음에 열람을 합니다. 그 열람을 하는데 내용이 빠진 게 있다랄지 아니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틀렸다랄지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요구하고 누락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죠. 기재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너무나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보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날 마무리하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출석을 하기로 한 거고요. 20분이 됐습니다. 30분 조사 예정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지도부들도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모습이 보이고. 오히려 지난 토요일보다는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혹시 입장 발표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의 입장은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쌍방울과 관련돼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의 진술, 네. 특히 뭐 박모 부회장이랄지 이런 사람의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이제 관여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성태 진술도 있지만 김성태 회장이 이제 환전하고 네. 어떻게 해서 중국 심양으로 돈을 가져갔는지 이제 이런 부분 다 조사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좀 있죠. 그래서 방북 초청과 관련된 부분 또 경기도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제한 그런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800만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승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거죠.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알아서 한 것이다. 나 몰래. 그러면 결제된 건 뭐냐? 이재명 대표 명으로 그것은 전자결제갖고 클릭만 한번 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측의 또 주장 중에는 500만 달러 관련해서는 네. 이것은 쌍방울이 자기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00만 달러를 줬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500만 달러를 준 2019년도 이후에도 매년 네. 뭐 2년에 걸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김성태가 준 거하고 우리하고 이제 별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은 전혀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검찰에서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단지 이제 진술만 있다.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예. 이게 뭐 수사 방법일 수도 있고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현장 기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지지자들도 좀 많이 모여 있다고 하네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저 승합차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아마 예, 검찰청사 앞에까지 와서 이재명 대표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아마 단식을 한 오늘로 13일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래 걸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저 차에서 내리면 네, 현장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는 뭐 최고위 회의도 취소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차에서 내렸고요. 당 인사들과 인사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2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출석했던 것까지 다 합하면 모두 6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온 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23분쯤 도착을 했네요. 30분쯤 조사가 시작한다고 했고요. 아마 입장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토요일에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는 간단히 본인이 입장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장 오디오는 안 들어오는 거죠, PD님? 예, 지지자들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확성기 소리로는 뭐 지지자 혹은 뭐 비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 확성기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변호인과 함께 걸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합니다. 13일째인데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화영 부지사에게 당시에 대북 송금 관련 이야기 들은 적 없으십니까? 심경부터 다시 질문 드려요.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판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질문도 받아주시죠.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지금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몇 가지 눈에 띄는 걸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동안 여러 사안으로 수사를 했는데 증거라고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 원을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와 조금
맥이 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증거에 대한 게 가치 판단이겠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재했던 공문서, 그다음에 또 국정원의 문건,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돼서 아마 뭐 환전이랄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작성한 문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시를 했을 거예요. 제시를 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 증거를 부정하면 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뭐 증거로 쓰이면 증거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증거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전부터 수없이 반복을 해왔잖아요. 네.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어떠한 증거도 이것은 이제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 송금 관련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한번 바꿨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입장문을 내면서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판부가 뭐 재판부라고 하면 아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장을 심사하는 재판부도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언론이요 너무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일부를 인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 마치 그거 하나가 모든 증거의 유일한 증거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전에는 또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번복했을 때 이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하게 다툴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말이 계속 번복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범행에 대한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할 걸도 아마 예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 모든 지금 대북 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다른 증거들 예.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아마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증거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장이랄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많이 다투어지겠죠. 이게 혐의 입증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건데 지금 뭐 북한을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지금 목적을 두고 그 돈의 목적을 두고 양측이 부딪히는 건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진술해주지 않으면 확실해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인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대북 송금의 목적이 그러면 쌍방울 자신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과 이재명 경기도 스마트팜을 위해서 한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랄지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랄지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인데 본인이 과연 이걸 단독으로 대북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문제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랄지 경기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서 도지사 몰래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뭐 결론은 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 흘러나오는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마 검찰은 뭐 좀 더 많은 걸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쟁점이 되는 걸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6번째 검찰 출석인데
이제 심야 조사를 대부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오늘 오후에 출석을 했고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조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오늘 마무리를 못하면 소환 통보를 또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일단 오늘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일단 뭐 많이 쇠약해졌고 좀 말도 상당히 느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상태에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를 길게 가지 못할 거예요. 결국 오늘 조사는 300만 불 달러에 대해서만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조사하면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검찰에 출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오늘 조사를 뭐 짧게나마 받았고 예. 지난번에 한 8시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은 조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날인을 할지 안 할지. 그렇죠. 그래서 열람을 하고 다 수정을 하고 누락한 걸 보완하고 서명 날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뭐 서명 날인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지, 예. 그것이 좀 약간 관점이 될 거고.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아주 악화되면 네. 영장 청구하는 데서 부담이 있고, 아. 그다음에 국회 이제 본회의가 예. 사실은 며칠 남아 있지 않아요. 25일이 넘어가면, 그렇죠. 다음 달 되면 이제 국감이 그렇죠. 되니까요. 국감이 있고, 그러면 11월 가야 하거든요. 그럼 검찰이 사실은 이 사건을 그때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사가 하고 나면 네. 영장이 바로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